어휴, 정말. 나이 드시면 이런 것도 트집 잡으시나 봐요. 짝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로비가 정적에 잠겼고 그 순간이 복수와 1,000억 원짜리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뺨을 맞은 할머니의 사위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후계자였습니다. 당신 은행의 거래선 오늘부터 전부 끊깁니다. 구독, 좋아요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과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하성은행 본점 로비는 평일 특유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윤정이가 들어섰고 그의 손엔 낡은 적금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윤정이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기, 이 적금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VIP 창구 앞에 선 젊은 직원은 명찰에 오미란이라 적혀 있었고 윤정이는 그것보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오미란은 통장을 받아들며 눈썹을 치켜 올렸고 시선은 통장보다 윤정이의 낡은 외투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윤정이가 건넨 신분증을 오미라는 손끝으로만 집어들었고 마치 더러운 물건을 다루듯 시스템에 대충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의 입가엔 비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통장 거의 30년 됐네요? 이런 건 본점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몰랐어요? 말끝마다 비아냥이 섞여 있었고 주변 고객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이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것도 모르세요? 요즘 은행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데 준비도 안 하고 오시면 저희가 곤란하잖아요. 오미라는 서류 뭉치를 윤정이 앞으로 밀어냈고 그중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정이는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우려 했고 그 순간 오미란의 손이 윤정이의 손등을 쳤습니다. 아, 그거 제가 정리할게요. 손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말은 친절했지만 손끝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정이의 손등에 붉은 자국이 남았고 주변 고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절 외치는 겁니까? 윤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오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미란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쳤어요? 할머니,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금 분명히 내 손을. 어휴, 정말. 나이 드시면 이런 것도 트집 잡으시나 봐요. 오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시선이 일제히 윤정이에게 쏠렸습니다. 로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윤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트집이 아니라 당신이 방금. 그때 오미란의 손이 윤정이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짝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오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엔 두려움보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줄 뒤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장모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고 방금 전 장면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고 턱선은 굳게 당겨졌습니다. 윤정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를 떠났고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닫히자 도윤은 창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미라는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도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양복핏, 시계, 그리고 눈빛. 오미라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님, 지금 업무 중인데요? 업무 중에 손님을 때렸습니까? 도윤은 창구 앞에 멈춰 섰고 오미란과 눈을 맞췄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숨을 죽였고 로비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동문 밖에서 윤정이를 부축했고 윤정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냥 가자. 잊어버리자.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엔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는 은행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성은행 글씨가 햇빛 아래 반짝였고 도윤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며 정의를 부축해줬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윤정이는 조수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뺨의 붉은 자국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그냥 잊어라. 윤정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은행 입구를 바라보았고 그곳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라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돌렸고 도윤의 손은 핸들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별일 아니야. 뺨 한 대 맞은 거지, 뭐. 윤정이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기어를 넣으며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고 하성은행 간판은 백미로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라디오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30분 후 차는 윤정희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박선미가 뛰어나왔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뺨이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은행에서 좀 실랑이가 있었어. 실랑이? 누가 엄마를 때렸어요? 선미는 어머니의 뺨을 살펴보며 도윤을 돌아보았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윤정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니까.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앉은 윤정이는 차를 마시고 있었고 선미는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폭행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자. 엄마가 맞았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윤정이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몸을 돌려 식탁으로 향했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두 사람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성은행, 태양금융 소속이죠? 도윤의 말에 윤정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탁자 위로 떨어졌고 차가 소파에 쏟아졌습니다. 선미가 황급히 티슈를 가져왔지만 윤정이는 도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양금융이라고? 하성은행 모회사입니다. 5년 전 태양금융그룹이 인수했죠. 도윤은 화면을 돌려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엔 태양금융그룹 계열사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은행과 기업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중 하성은행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금융, 그거 대기업 아니에요? 우리 대형그룹과 시장 점유율 50대 50으로 경쟁하는 곳이에요.
도윤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고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대형그룹과 태양금융시장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각종 그래프와 수치가 표시되었고 두 그룹의 경쟁 구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그냥 우연이었어. 우연이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 창을 열었고 하성은행 고객 명단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대형그룹 계열사 이름들이었고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해 두려고요. 내일부터 이 은행 숨통부터 조여보죠.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갔고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고 윤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괜히 내가 피해보면 어떡하니. 피해는 제가 감수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을 때린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고 선미는 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거실엔 긴장이 감돌았고 시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들어가 쉬세요. 내일부터 바빠질 거예요. 윤정이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향했고 선미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손은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화면엔 숫자와 이름들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도윤의 방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내일 오전부터 하성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세요. 대연 계열사 전체에 통보해 주시고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손찌검을 해?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휴대폰 화면엔 여러 개의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고 모두 확인했습니다라는 답변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고 하성은행 로고가 저장된 파일명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하성은행 본점 지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기석 지점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든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화면엔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래 해지 알림이 3개나 떠 있었습니다. 대연물산, 대연건설, 대연유통 모두 하성은행의 주요 거래처였고 예금액 합계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 지점장님, 대연 쪽에서 연락 왔는데 오늘 중으로 전부 해지한답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어? 그냥 서류만 보내왔어요. 아무 설명도 없고요. 박기석은 전화기를 집어들어 대연물산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연결되었고 박기석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김 이사님. 저 하성은행 박기석인데요. 오늘 갑자기 거래 해지 통보를 받아서 혹시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전화 너머로 차갑고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어제 귀지점에서 우리 쪽 관계자 가족분이 폭행당한 일 있죠? 그거랑 관련 있습니다. 폭행? 어제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시겠죠? 이쪽 지시사항이니까요. 전화가 끊겼고 박기석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폭행, 관계자 가족.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순간 어제 로비 소란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어제 VIP 창구에서 박기석은 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고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10분 후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고 어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엔 오미란이 고객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미친, 저 손님이 누군데? 확인해 보니 대형그룹 강도윤 부사장이 같이 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장모님이신 것 같고요. 박기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그는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보안팀장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오미란, 당장 오미란 불러.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오미란이 들어왔고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점장님? 박기석은 모니터를 돌려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미란이 고객을 때리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오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건 손님이 먼저 트집을 잡아서. 트집? 내가 손님을 때렸잖아. 그것도 대형그룹 부사장 장모를. 오미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대형그룹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울렸고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형그룹. 그 할머니가요? 그래. 그래서 지금 대형 계열사 거래가 전부 끊겼어. 1,000억이 날아갔다고. 박기석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고 오미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늙은 할머니였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손님을 때렸다는 게 문제야. 당장 나가. 오미란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기석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화면 속 영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형그룹 본사 임원실. 도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엔 은행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직원이 윤정희의 뺨을 때리는 장면에서 도윤은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직원의 명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미란. 도윤은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고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님, 하성은행 VIP 창구 직원 신원 확인 좀 해주세요. 이름은 오미란이고요. 오미란. 오씨 성의 미란이요? 네, 맞아요. 빠르게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어딘가에 하성은행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화면 속 오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30분 후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고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아 펼쳤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태양금융 회장 딸. 서류엔 오미란 28세 태양금융그룹 오태준 회장의 장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도윤은 전화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윤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윤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싱크대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어제 그 은행 직원 이름이 오미란이래요. 혹시 아는 이름인가요? 윤정희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윤정희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오미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양금융 회장 딸이래요. 윤정희는 전화기를 쥔 채 주저앉았고
바닥의 그릇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 딸이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딸이요? 윤정이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엔 보관용이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고 그 안엔 노랗게 바랜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을 펼치자 태양금융 오태준 회장, 장녀 출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1997년 3월. 기사 아래엔 작은 사진이 있었고 오태준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엔 딸 이름은 미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 그때 그 아이가 윤정이는 봉투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에선 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윤정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윤정이는 전화기를 다시 귀에 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지금 당장 와. 선미도 데리고. 너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무슨 진실이요?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20년 전 일을 말해줘야겠구나. 전화가 끊겼고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엔 통화 종료 표시만 떠 있었고 도윤은 재킷을 집어들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윤정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신문 스크랩을 펼쳐놓았습니다. 오태준의 얼굴, 아기를 안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미란이라는 이름. 모든 게 이어지고 있었고 윤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윤정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의 차가 윤정이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조수석에서 선미가 내렸고 그의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엔 윤정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 탁자엔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라고 해서. 윤정이는 대답 대신 탁자를 가리켰고 선미와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 신문 스크랩엔 오태준의 사진과 태양금융 비리 의혹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스크랩 하나를 집어들었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03년. 이게 어머님이 말씀하신 20년 전 일인가요? 그래. 그때 일을 이제 말해야겠구나. 윤정이는 찻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선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 엄마. 우리 듣고 있으니까. 윤정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공기, 그때의 두려움, 그리고 그때의 선택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오태준이 희생시켰어. 선미의 손이 멈췄고 도윤은 고개를 들어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엔 시계 소리만 들렸고 윤정이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2003년 가을이었어. 태양금융에서 불법 대출 사건이 터졌지.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오태준은 자기를 지킬 희생양이 필요했어. 윤정이는 신문 스크랩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양금융 이승호 이사장 구속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 희생양이었어. 실제론 오태준이 지시한 건데 모든 걸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웠지.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아세요?
윤정이는 눈을 감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뭐, 엄마가 거기 있었다고? 나도 그때 태양금융계열은행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했어. 오태준이 날 불렀고 서류 조작을 요구했지. 윤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미는 어머니의 손을 놓았고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근데 오태준이 너를 건드렸어. 저를? 선미야, 넌 그때 고등학생이었어. 오태준은 내 학교 이름, 학교 시간까지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말했지. 선택하세요. 서류냐, 따님이냐?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윤정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난 너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서류를 조작해줬어.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된 허위 대출 계약서, 횡령 증거. 전부 내 손으로 만들었지. 엄마가 아빠를. 선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너희 아버진 그걸 알았어.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알았지. 그래서 마지막에 날 안아주며 말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선미를 지켜줘서 고마워. 거실은 정적에 잠겼고 벽시계 소리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선미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류들 아직 남아있나요? 응. 서랍장에 숨겨뒀던 봉투 안에 있어. 오태준 서명이 찍힌 원본도 있고. 오태준 서명이요? 어떻게 그게? 오태준이 실수했어. 서류 조작을 내게 시킬 때 자기 서명이 들어간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줬거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도 같이 엮이게. 근데 난 그걸 숨겨뒀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이해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결국 감옥에서 2년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가족도 제대로 못 보고. 윤정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선미는 어머니를 끌어안았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냥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당한 만큼 그대로 전부 돌려줘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 서류들을 정리하며 윤정희에게 물었습니다. 그 원본 서류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 이젠 쓸 때가 된 것 같구나. 윤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가져왔고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그 안엔 20년 전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태준, 그리고 그 딸.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도윤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미는 어머니 옆에 남아 있었고 윤정이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의 차가 출발했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태양금융 쪽 중간 간부 중에 우리랑 접촉 가능한 사람 있나요? 비공식으로 만날 사람이 필요해요. 있긴 한데. 왜요? 흔들어 볼 거예요. 안에서부터. 전화가 끊겼고 도윤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윤정희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있었고 이제 그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하성은행 본점 앞 도로에 검은 차량 3대가 나란히 멈춰섰습니다. 차량엔 대형그룹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첫 번째 차에서 도윤이 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비서 2명이 그를 따랐고 은행 로비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VIP 창구 앞을 지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점장 좀 불러주세요. 예, 지금 손님이 많아서.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 없이 왔어요. 대형그룹 강도윤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고 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점장실 문이 열렸고 박기석이 땀을 흘리며 뛰어나왔습니다. 대형그룹 부사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사무실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할까요? 박기석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고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도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CCTV예요. 한번 보시죠. 박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미란이 윤정이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기석은 입술을 깨물었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당신 직원이 내 가족을 때렸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기석은 고개를 숙였고 손은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양금융의 품격이 이거예요? 고객을 폭행하는 게 당신네 서비스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이미 결정했으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하성은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은행의 거래 라인은 대형그룹에서 빠져요. 이미 통보했고요. 박기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기회는 어제 끝났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미란이 들어섰고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 노인네 사위가 왔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고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기석은 황급히 오미란에게 손짓했지만 오미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미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사실이잖아요. 늙은 할머니 하나 때문에 난리네. 오미란은 도윤 앞으로 다가왔고 팔짱을 끼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하나요? 태양금융 회장 딸이에요. 오태준 회장. 들어봤죠?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박기석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오미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어깨를 펴고 있었고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뭘 잘못했든 당신이 나한테 뭐라 할 입장은 아니라고요. 도윤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태준 딸이라. 그래요. 놀랐죠? 이제 알았으면 조용히. 그래서 20년 전에도 남의 인생을 밟았나 봐요. 오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윤의 말 속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고 박기석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20년 전 태양금융 비리 사건. 이승우 이사장. 들어봤어요? 오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고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 장인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죽였죠. 거짓말.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도 있고요. 당신 아버지 서명 들어간 원본 서류까지. 오미라는 입술을 떨었고 박기석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오미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당신 아버지가 서명한 불법 대출 지시서. 근데 책임은 내 장인이 졌죠. 그게 진짜예요? 진짜죠.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남의 인생을 망쳤는지. 오미라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도윤은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기석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오미란 그만해. 부사장님, 이건 오해가. 오해 아니에요.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도윤은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고 오미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기석은 책상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전쟁? 뭐가 전쟁이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오미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 오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금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요. 도윤은 은행을 나서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태양금융 본사 쪽에 연락 올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법무팀도 대기시킬까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이니까. 차가 출발했고 도윤의 휴대폰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양금융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긴급회의 요청. 같은 시각 오태준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손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고 오태준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비서는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손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엔 하성은행 거래 내역과 대형그룹 관련 보고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하성은행에서 대형 계열 거래가 전부 빠졌습니다. 금액으로는 1200억 정도고요. 오태준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00억. 큰 금액이었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놈이 직접 나섰다고? 네, 강도윤 부사장이 직접 하성은행에 왔답니다. 그리고 뭐야? 말을 해. 오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비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오태준에게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이승우 이사장 사건을 조사한다는 소문입니다. 오태준의 손이 멈췄고 위스키 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비서를 바라보았고 얼굴엔 긴장이 스쳤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꺼냈어? 강도윤이 직접 언급했다고 합니다. 증거도 있다면서요. 오태준은 위스키 잔을 책상에 내려놓았고 그 안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이. 그 여자가 입을 열었나? 윤정이요? 이승우 부인이야. 당시 우리 계열 은행 부지점장이었지. 비서는 급히 메모를 했고 오태준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고 윤정이의 떨리던 손, 서류에 서명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법무팀 소집해. 그리고 대연 쪽 동향 계속 파악하고 비서가 나가고 오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고 표지엔 2003 비리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이승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묻혀야겠어. 잠시 후 대형그룹 본사 전략회의실. 도윤은 임원들 앞에 서 있었고 스크린엔 태양금융계열사 목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금융 쪽 주요 채권 전부 정지시켜요. 부사장님, 그건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과격해요? 저희 가족이 폭행당했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태양금융이 보유한 우리 계열사 주식 매입 압박 넣으세요. 그리고 하성은행 말고 다른 태양계열 은행들도 거래 축소. 회장님께선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는 제게 맡기셨어요. 진행하세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 노트북을 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태양금융 주가 급락, 대형그룹과 갈등설. 윤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화면 속 자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양금융그룹 주가가 오전 대비 8% 급락했습니다. 대형그룹과의 거래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인데요. 윤정희는 리모컨을 꽉 쥐었고 화면 속 태양금융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그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직원들이 황급히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현관문이 열리며 선미가 들어왔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선미도 뉴스를 보고 있었고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은 거야?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도윤이가 여기까지 할 줄은. 그때 도윤이 집에 도착했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윤정희는 TV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봤어? 주가가 떨어지고 난리야. 네, 알아요. 너무 나가면 안 돼. 오태준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도윤은 소파에 앉았고 윤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리해요. 20년 전에 정리됐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거죠. 윤정희는 한숨을 쉬었고 선미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TV 화면 속에선 태양금융 관계자가 카메라 앞에서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태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성격 내가 알아.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외출할 땐 꼭 연락 주시고요. 나한테까지 그러겠어? 어머님이 유일한 증인이에요. 당연히 노릴 거예요. 윤정희의 얼굴이 굳었고 선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경호팀에 연락했습니다. 경호팀장님, 장모님 댁에 사람 2명 배치해 주세요. 24시간 교대로요. 같은 시각 태양금융 본사. 오태준은 비서와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었고 회의실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주가 떨어진 거 회복할 방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연 쪽과 협상을. 협상은 무슨? 저들이 먼저 걸어온 싸움이야. 오태준은 테이블을 쳤고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비서를 돌아보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의 주소 알아내. 윤정이요? 왜? 입을 막아야지. 그 여자가 증언하면 우린 끝이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오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정이 20년 전처럼 또 협조하게 만들어야겠어. 오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일감 하나 있어.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데. 할 수 있어? 금액 먼저 얘기하시죠. 1억. 사람 하나 만나서 협조받으면 돼. 단 흔적 남기면 안 돼. 전화가 끊겼고 오태주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의 손엔 윤정이의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고 사진 속 윤정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참아줘야겠어. 이틀 후 저녁 8시 윤정이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윤정이의 걸음은 빨라졌고 손엔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 50m 지점에서 윤정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차 옆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윤정이를 보자 담배를 버리며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남자들은 웃음을 지으며 가까이 다가왔고 그중 한 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시죠? 그래요. 근데 당신들은 누구고 왜 우리 집 앞에? 회장님 뜻입니다. 남자는 봉투를 윤정이 앞으로 내밀었고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윤정이는 봉투를 받지 않았고 남자들을 경계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받아보세요. 안에 좋은 것 들어있어요. 남 받을 거 없어요. 돌아가세요. 한 번만 보시라니까요.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남자는 봉투를 윤정의 손에 강제로 쥐어줬고 윤정이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수표 여러 장이 들어있었고 금액은 5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메모엔 입 닥치면 안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의 손이 떨렸고 그는 남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알잖아요. 회장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돼요. 옛날 일 들춰내지 말고요. 윤정이는 수표를 꺼내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고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20년 전엔 겁먹었지. 이젠 아니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오태준한테 전해. 이번엔 안 넘어간다고.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들은 윤정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이미 후회하며 20년 살았어.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고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 억울하게 보내고 딸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이제 끝낼 거야. 끝낸다고요? 증언이라도 하시게? 그래. 법정에 서서 전부 밝힐 거야. 오태준이 뭘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남자들은 윤정이를 가운데 두고 에워쌌고 골목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윤정이는 뒤로 물러섰지만 담벼락에 등이 닿았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강한 불빛이 골목을 비췄고 남자들은 눈을 가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도윤이 뛰어내렸고 경호원 2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어머님, 도윤은 남자들을 밀치고 윤정이에게 달려갔고 윤정이를 부축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남자들 앞을 막아섰고 남자들은 차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도윤은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수표들을 보았고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입 닥치면 안전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남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그건 오태준이 보냈지?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차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도윤은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경호원들이 차 문을 막았습니다. 차 번호 다 찍혔어요. 얼굴도 다 찍혔고 경찰 신고하면 당신들 다 끝나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돈 전달하러 온 거. 협박이죠. 증거도 있고요. 도윤은 메모지를 흔들며 남자들에게 보여줬고 남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다음엔 바로 신고할 거예요. 남자들은 차에 올라탔고 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도윤은 윤정이를 집으로 부축했습니다. 집안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급히 달려왔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 도윤이가 와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미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제 끝났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협박하러 올 수도 있어요. 도윤은 메모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윤정이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메모지엔 오태준의 위협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도윤아, 네 어머님. 이제 내가 증언할 차례구나. 윤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윤정이 옆에 앉았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법정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니? 힘드실 거예요. 20년 전 일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어머님도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윤정이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윤정이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2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야. 이제라도 해야지. 엄마, 난 엄마 편이야. 뭘 하든 지지할게. 윤정이는 선미를 끌어안았고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인 확보했어요. 법정 준비 시작하세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도윤은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었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오태준, 이제 당신도 끝이에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남편 사진을 손에 들었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억울함을 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거실엔 침묵이 흘렀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 서울의 어느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방 안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승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엔 오태준이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차 한잔 하시죠. 됐습니다. 회장님, 저 왜 부르신 겁니까? 오태준은 웃음을 지으며 서류 뭉치를 이승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류 표지엔 대출 승인서라고 적혀 있었고 이승우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건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장님이 승인하신 거죠.
제가 언제 이런 걸 승인했습니까? 이건 불법 대출이에요. 이승호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오태준은 여유롭게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고 사진엔 고등학교 앞에서 걸어 나오는 선미가 찍혀 있었습니다. 따님이 참 예쁘게 컸더군요. 올해 고3이죠? 이승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선미는 친구들과 웃고 있었고 촬영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짓이라니요. 그냥 우연히 찍힌 사진이죠. 근데 이사장님, 가족이 소중하시죠? 회장님, 제발. 제 딸은 아무 상관없어요. 당연히 상관없죠. 이사장님이 협조만 해주신다면요. 오태준은 펜을 꺼내 이승호에게 건넸고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이승호는 펜을 받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전 횡령범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이사장님은 그냥 실수를 하신 거예요. 감사 끝나면 조용히 퇴직하시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거짓말.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사장님은 서명만 하세요. 이승호는 사진 속 딸을 바라보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서류 위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오태준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따님도 안전하게 대학 가실 거예요. 회장님, 제발 제 가족만은 걱정 마세요. 약속은 지킵니다. 오태준은 일어나 문으로 향했고 이승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이승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원 앞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계단 앞에 서 있었고 손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미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도윤은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있잖아. 그래. 해야지. 윤정이는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았고 그곳에서 곧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남편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두 밝혀야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어. 이젠 진실을 밝힐게. 아빠도 엄마가 자랑스러울 거야. 윤정이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선미와 도윤이 그를 따랐습니다. 법원 입구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정희 씨, 오태준 회장 비리를 폭로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20년 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윤이 윤정희를 에스코트하며 기자들을 지나쳤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들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금융 본사 회의실. 오태준은 TV 화면을 보고 있었고 화면엔 윤정희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오태준은 리모컨을 집어던졌고 TV 화면이 깨졌습니다. 저 여자가 법정에 서면 우린 끝이야. 임원들은 숨을 죽였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오미란이 들어왔고 그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그 할머니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오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고 오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늙은 여자였는데. 오미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태준은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원들 다
다들 나가봐. 임원들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엔 오태준과 오미란만 남았고 오태준은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란아, 고개 들어. 오미란은 고개를 들었고 오태준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졌는지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오태준은 의자를 당겨 앉았고 오미란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오태준은 손을 뻗어 오미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미란아. 하지만 제가 그 할머니를, 그래, 내가 그 할머니를 때렸지.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오미란은 아버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고 오태준은 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미란아, 너처럼 약자를 무시할 줄 아는 놈이 내 피라 자랑스럽다. 아버지, 그게 무슨...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야. 강한 놈이 이기는 거지. 오태준은 오미란을 끌어안았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내가 한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 걸린 거지. 그럼 전 괜찮은 거예요? 당연하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오미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밖에선 임원 한 명이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후 도윤의 사무실. 비서가 급히 들어왔고 손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거 태양금융 내부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오태준 회장과 따님의 대화 녹음입니다. 도윤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오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처럼 약자를 무시할 줄 아는 놈이 내 피라 자랑스럽다. 도윤은 재생을 멈췄고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태양금융 내부 임원이라고만 했습니다. 익명으로요. 좋아. 이번엔 여론이 아니라 시장이 심판하게 하죠. 도윤은 전략팀을 소집했고 회의실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이 표시되었고 도윤은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녹음 언론에 흘려주세요. 그리고 태양금융 주거래처들 리스트 뽑아주시고요. 주거래처를 왜요? 인수할 겁니다. 태양금융이 흔들리는 동안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 노트북을 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태준,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저녁 뉴스 시간 오태준의 녹음이 방송을 탔습니다. 태양금융 회장, 양육강식 발언 논란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태양금융 주가는 다시 한번 급락했고 거래소는 거래 정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중립지대로 선택된 이곳에서 양측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태준은 창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엔 강만호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옆에 서 있었고 오태준 옆엔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끝내자고, 강 회장. 오태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고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주가 폭락과 언론 공세로 그는 많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강만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끝내자니 무슨 말인가? 우리 둘 다 손해잖아요. 거래 끊기고 주가 떨어지고
이렇게 싸우면 양쪽 다 피해만 커져요. 그건 오 회장 쪽이 먼저 시작한 일 아닌가? 인정합니다. 제 딸이 잘못했어요. 그 점은 사과하죠. 오태준은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강만호는 표정 변화 없이 오태준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래 복원 조건 제가 드릴게요. 조건이 뭔가? 오태준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강만호는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안엔 태양금융 지분 계약서가 들어있었고 지분율은 10%였습니다. 태양금융 지분 10%, 대형그룹에 넘기죠. 시가보다 20% 싸게 드릴게요. 지분을 준다고요? 네. 그 대신 오태준은 강만호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윤정의 증언 철회시켜주세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고 도윤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만호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10%면 꽤 큰 금액인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윤정이가 법정에 서면 저도 끝이고 그럼 대현 쪽도 거래처 잃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강만호는 찻잔을 내려놓았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오태준은 답을 기다렸습니다. 알겠네. 회장님. 도윤이 벌떡 일어났지만 강만호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강만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물러나게, 도윤. 사업이 우선이야. 하지만 어머님이 증언하려고.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네. 도윤은 입을 다물었고 강만호는 오태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았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역시 사업가는 달라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네. 서로 이익이 되는 선택이니까. 악수가 끝나고 오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고 오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정식 계약 진행하죠. 윤정의 증언 철회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틀 안에 처리하지. 감사합니다. 강 회장.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오태준 일행이 문을 나갔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엔 도윤과 강만호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어머님 증언을. 그때 강만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놀라 아버지를 돌아보았고 강만호는 소파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잘 쏘갔군. 예. 오태준 말일세. 10% 지분 준다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강만호는 차를 따르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셨습니까? 당연하지. 저 사람이 방심하는 순간이 필요했네. 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이제야 깨달은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태준이 방심하게 만드시려고. 그래. 저 사람은 지금 안심하고 있을 거야. 증언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고 강만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USB엔 검찰 제출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뭐가 들어있나? 20년 전 서류 원본, 오태준 녹음, 협박 증거. 전부요.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어딘가에 태양금융 본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언제 움직이나?
내일 아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어요. 오태준이 깨달을 땐 이미 늦었겠군. 네. 그 사람은 지금 축배 들고 있을 겁니다. 강만호는 찻잔을 들어 도윤에게 건넸고 자신도 하나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청아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사업은 타이밍일세. 상대가 방심할 때 치는 게 핵심이지.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내 장모님께 전하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윤정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증언 준비됐어. 괜찮니? 도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같은 시각 태양금융 본사 근처 한 식당. 오태준은 변호사, 비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고 테이블엔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겼어. 강만호도 사업가구만. 감정보다 이익을 택하더라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윤정이만 잠재우면 끝이네요. 윤정이는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20년 전처럼 협조받으면 돼. 오태준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금융 본사 건물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주가도 회복되겠지. 대연이랑 거래도 복원되고 대연 지분 10% 넘기는 건 아깝긴 하지만 아깝긴 뭐가 아까워. 회사 전체가 날아가는 것보단 낫지. 그들은 웃으며 건배했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검찰 수사팀이 태양금융 본사 압수수색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6시 태양금융 본사 로비.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박스와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경비는 영장을 확인한 뒤 무전기를 들었고 긴급 연락이 회장실로 전달됐습니다. 오태준은 회장실 소파에서 눈을 떴고 어젯밤 축배로 인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고 그는 짜증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회장님, 검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오태준이 전화를 끊기도 전에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 한 명이 영장을 들고 들어왔고 뒤따라 수사관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태양금융그룹 오태준 회장님이시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사관들은 서랍과 캐비닛을 열기 시작했고 서류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오태준은 검사에게 다가가 영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수사관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어제 강만호랑 협상했어. 다 끝난 거라고. 강만호 회장이 제보했습니다. 뭐라고? 20년 전 서류 원본까지 전부 넘겼더군요. 횡령, 배임, 증거 조작. 죄목이 꽤 많습니다. 오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그는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고 검사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만호, 그 새끼가 날 속였어. 속인 게 아니라 신고한 겁니다. 범죄자를요. 수사관들은 컴퓨터 본체를 분리하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엔 낡은 파일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엔 2003 비리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는 파일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죠. 증거로 쓸만하겠네요. 안 돼. 그건. 오태준은 일어나려 했지만 현기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회장실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양금융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오태준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사들은 각자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오태준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검찰이 과잉 수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석 이사가 서류를 펼쳤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회장님, 물러나셔야 합니다. 뭐, 물러나? 회장님께서 계시면 회사 이미지가 더 나빠집니다.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요. 내가 이 회사 키운 거 다 아잖아. 내가 없으면 태양금융도 없어. 오태준이 테이블을 쳤지만 이사들은 여전히 그를 피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대형그룹에서 인수 제안이 왔습니다. 인수? 누가 허락했어? 어제 저녁 임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고요. 오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얼마나 받아먹었는데 이렇게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는 겁니다. 회사 살리기? 웃기지 마. 너희가 살려는 건 너희 배만이잖아. 오태준은 의자를 걷어차고 일어났지만 순간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이사들은 놀라 일어났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가. 다들 나가. 이사들은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오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금융 본사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미란이 건물 밖으로 나왔고 기자들은 그를 에워쌌습니다. 오미란 씨, 회장님 구속 소식 들으셨습니까? 비켜요. 비켜. 오미란은 기자들을 밀치며 나아갔지만 카메라는 계속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멈춰 섰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그 노인네 때문이야. 그 할머니가 시작한 거라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고 오미란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때 인파 사이에서 도윤이 나타났고 그는 오미란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오만이 회사를 삼켰어요. 오미란은 도윤을 보며 얼굴을 붉혔고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장모님을 때린 건 당신이고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많이 알죠. 당신 아버지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오미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오미란에게 다가갔고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오미란 씨, 폭행죄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 지금 날 체포한다고? 오미란은 뒤로 물러섰지만 경찰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오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병원 중환자실. 오태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그는 의식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오미란이 들어왔고 그는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호송했지만 마지막 면회는 허락됐습니다. 아버지. 오미란은 침대 옆에 앉았고 오태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오미란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가 뭐래요? 오태준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고 그 웃음은 쓸쓸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꽉 쥐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란아,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양육강식.
그게 다가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잘못 가르쳤어. 오미라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오태준은 천장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몰랐어. 이렇게 끝날 줄. 오태준의 호흡이 약해졌고 심박수 모니터의 신호음이 느려졌습니다. 오미라는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오태준의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오미라는 경찰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고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양금융그룹 오태준 회장이 오늘 오후 심장 발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0세. 한편 따님 오미란 씨는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화면엔 오태준의 사진과 오미란이 수갑찬 모습이 교차로 비쳤고 시청자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약자 무시한 대가. 태양금융의 몰락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뉴스 시간. 윤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화면엔 대형 뉴스 속보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대형그룹이 태양금융그룹 인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2조 원 규모로 국내 금융업계 재편이 예상됩니다. 화면 하단에 부제가 흘렀습니다. 20년 전 비리 전모 드러나 고 이사장 명예회복. 윤정희는 리모컨을 내려놓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고 오태준 회장의 2003년 비리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이승우 이사장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엔 이승우의 옛 사진이 나왔고 그 옆에 명예회복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윤정희는 TV를 끄고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한쪽 벽엔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 재단엔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고 그 안엔 20년 전 서류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맞죠? 당신 결백하다고 나왔어요. 윤정희는 라이터를 꺼내 서류에 불을 붙였고 종이가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졌고 윤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선미가 들어왔고 도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선미는 어머니가 서류를 태우는 모습을 보았고 방으로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응, 봤어. 이젠 끝난 거야, 엄마. 아빠도 명예회복됐고. 윤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고 선미도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은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보. 그럼 뭔데? 교정이죠.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예요. 윤정희는 도윤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빛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윤정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남편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남편 사진 앞에서 한동안 침묵했고 향 냄새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서류가 다 타올랐고 재만 남았습니다. 오후 대형그룹 본사 회장실. 도윤은 아버지 강만호와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엔 인수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했다, 도윤아.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거지. 난 그냥 따라간 것뿐이야. 강만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중 어딘가에 태양금융 본사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거야. 네. 감정으로 움직이면 실수해. 하지만 시스템으로, 법으로, 시장으로 움직이면 절대 틀리지 않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강만호는 계약서를 넘기며 도윤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태양금융 대표이사, 내가 맡아. 제가요? 당연하지. 내가 무너뜨렸으니 내가 다시 세워야지. 도윤은 펜을 받아 계약서에 서명했고 강만호도 그 옆에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놓였고 이것으로 태양금융은 공식적으로 대형그룹 소속이 됐습니다. 오태준이 망친 회사야. 제대로 된 사람이 운영해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들 거야. 하지만 내 장모님께 보여줘야지. 당신 남편이 일했던 회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만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법원 앞 윤정이는 선미, 도윤과 함께 계단을 올랐고 손엔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정희 씨, 오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희는 판결문을 들어 보여주었고 표지엔 이승호 무죄 판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이 떳떳해졌어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미는 어머니를 안았고 도윤은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법원이 배상금도 명령했다던데요? 네. 태양금융 측에서 유족에게 10억 원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 돈 받으실 건가요? 윤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고 판결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이 결백하다는 게 밝혀진 것만으로 충분해요. 기자들은 받아 적었고 윤정희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차 문을 열어줬고 윤정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신호 대기 중 윤정희는 창밖을 보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성은행이 보였고 간판은 대연은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 선미와 도윤도 창밖을 보았고 새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새로운 시작, 대연은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판 바뀌었네. 이제 우리 은행이야. 어머님, 저기 한번 들러볼까요? 윤정희는 고개를 저었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차는 천천히 은행 앞을 지나갔고 윤정희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로비엔 고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밝은 얼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곳이 됐네. 윤정희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었고 선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는 은행을 뒤로하고 도로를 달렸고 백미러 속으로 대연은행 간판이 멀어져 갔습니다. 윤정희는 핸드백에서 남편 사진 한 장을 꺼냈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당신도 이젠 편히 쉴 수 있겠죠? 차는 계속 달렸고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햇빛이 차 안으로 쏟아졌고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가을 오후 대연은행 본점 로비는 고객들로 북적였고 창밖으로 단풍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윤정희가 들어섰고 손엔 낡은 적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 전 해지하지 못했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로비는 밝았고 직원들은 웃으며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윤정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127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와주세요. 윤정이는 창구로 향했고 젊은 여성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적금 해지하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시스템에 입력했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30년 된 통장이시네요. 정말 오래 보관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야 정리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직원은 서류를 준비했고 윤정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비웃는 눈빛은 없었고 그저 친절한 미소만이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어르신, 다른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윤정이는 통장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동안 그의 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근교 공원묘지. 윤정이는 남편 묘소 앞에 앉아 있었고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묘비엔 이승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결백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윤정이는 꽃다발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은행 다녀왔어요. 그 통장 기억하죠? 30년 전에 우리 같이 만들었던 거. 오늘 해지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묘소 주변을 스쳤습니다. 윤정이는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냈고 남편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무죄 판결 났어요. 당신 결백하다고. 이제 떳떳하게 쉴 수 있겠죠? 윤정이는 눈물을 닦았고 선미가 뒤에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도윤도 함께 왔고 그는 묘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 아빠도 편히 쉬실 거야. 그래, 이제 편히. 세 사람은 한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고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연은행 본점 회의실. 도윤은 신입 직원들 앞에 서 있었고 스크린엔 고객 존중 교육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하게 될 이 은행은 6개월 전만 해도 태양금융 소속이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엔 고객은 가족이라는 문구가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이 은행이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인수합병 때문 아닌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진짜 이유는 한 분 고객을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객 한 분을 무시하고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결과가 회사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한 분 때문에요? 네. 단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 순간 이 회사는 존재할 가치를 잃었어요. 도윤은 직원들을 둘러보았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고객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입 직원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엔 윤정이가 은행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고객입니다. 어제 오후에 방문하셨고 직원이 잘 응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은행입니다. 저녁, 윤정이의 집. 거실 식탁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윤정이, 선미, 도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왔고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형그룹이 인수한 구태양금융, 현재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며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화면엔 도윤이 직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나왔고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이는 TV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잘하고 있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님이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증언도 싸움도. 윤정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게 복수의 끝이야.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죠, 엄마. 그래, 정의. 20년 걸렸지만 결국 이뤄졌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고 거실엔 평화가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이제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깊어갔고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대연은행 간판이 보였고 그곳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뺨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찾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좋은 이야기들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